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본 심화 B 과정으로 그 2월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기본 심화 A 과정을 그 속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기본 심화 B에서는 역시 그 속성으로 2개월 과정을 1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쿨 그래마 4주, 그다음 4회, 그다음에 잉글리시 신텍스 4회, 이렇게 해서 총 8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1회 강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소개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심화 숙성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제가 1월 달에도 이제 소개를 했었고요. 자, 2월 달에는 우리 이제 잉글리시 스쿨 그래머하고 잉글리시 신텍스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회부터 8회까지 2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2회씩 월수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8회를 전부 다 마칠 예정이고요. 자, 1회부터 4회까지는 거기에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쿨 그래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회부터 8회까지는 신텍스 부분을 나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회차하고 8회차에 기출 지문 엿보기 및 원서 지문 읽기, 그거를 두 번에 걸쳐서 4회차, 8회차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기본 심화 A에서도 기출 지문 엿보기하고 원서 지문 읽기 60개의 지문을 제가 제공을 해 드렸죠. 과제로. 마찬가지로 스쿨 그래머하고 잉글리시 신텍스도 기출 지문 엿보기하고 원서 지문 읽기를 각각 4회차, 8회차 이렇게 과제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거기 이제 챕터별로 그 강의 진행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필요하다면 예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습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3HWS 학습법으로 공부하라. 제가 1월 달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는 뭐 정규 과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속성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1, 2월에 이제 그 이성학습이고, 그 다음에 3, 4월에 감성학습, 그 다음에 5, 6월에 실천학습, 그 나머지 9월부터 11월까지가 그 총력학습하고 예지학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좀 소개를 더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쪽에 보면은 기출 분석이 되어 있죠. 과목별 출제 빈도. 이것도 역시 기본 심화 A, 제가 첫 회 강의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우리 80점 만점을 100%로 이제 환산했을 때, 인령 문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 영어학, 세 과목으로 구분한다면, 영어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일반 영어 문학이 한 30%, 그 다음에 교수법이 40%,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5%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9년 치를 이제 그 합산해서 통계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영어학은 크게 이제 그 의문론 파트하고 통사론 파트로 둘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의문론은 형태론, 의미론, 활용론까지 이제 포함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신텍스 통사론은 스쿨 그래머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의문론 파트가 한 45%,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 파트가 한 55%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분량은 한 50대 50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심화 A에서 의문론 형태론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기본 심화 B에서는 스쿨 그래머하고 잉글리시 신텍스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교재는 요 교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학원 사이트에서 아마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A4 크기로 여러분이 보기에 좀 그 편하게 되어 있고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리시 신텍스나 그 스쿨 그래머 같은 경우는 원서 교재를 우리가 반드시 필수 과정으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스쿨 그래머 같은 경우는 티처스 그래머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뭐 스튜던트 그래머나 뭐 더 그래머 북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러한 경향으로 봐서는 여기 있는 그 기본 심화 교재하고, 그 다음에 티처스 그래머, 그리고 2월 달에 그 또 수요일 날
이제 진행을 이제 오늘 오후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 티처스 그래머 정도 여러분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 신텍스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기본 심화 비교재에다가 잉글리시 신텍스 앤 아규멘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 소위 이제 트포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카니의 신텍스, 요 세 권의 원서 교재를 또 봐야 됩니다. 우리 실제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그런 원서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심화 B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도 좀 스쿨 그래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가볍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부분, 즉 쉬운 부분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나중에 이제 기본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가장 튼튼히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파워포인트 자료는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참고하시고 또 파워포인트 자료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제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파워포인트 그 PDF 파일을 여러분이 뭐 아이패드나 또는 노트북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쿨 그래머를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스쿨 그래머의 컨텐츠를 먼저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 교재에도 되어 있습니다. 기출 분석을 통해서 출제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챕터를 제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심플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여러분이 또 꼼꼼하게 읽어서 그 강의 내용을 참고해서 자기 것을 완전히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회차에서는 Units of Grammar, 문법의 단위하고, 그다음에 Word Forms and Grammatical Functions, 단어의 형태와 거기에 따르는 문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던 개념들이 이제 3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까지 이렇게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챕터에 영어에 이제 그 formality라고 하는 건데, formal use하고 informal use에 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어서 제가 챕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측면을 론 코언의 우리 티처스 그래머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그 개념, 뭐 정의 정도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그 화자들은 이 머릿속에 language competence, 즉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죠? 그 언어 능력을 기술해 놓은 것이 사실 이제 그래머인데, 그래머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t of rules, 그쵸? 그러니까 언어 규칙이라고 하는 것, 언어는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규칙의 집합이 바로 문법이다. 근데 어떤 문법이냐? Describe how words, 그쵸? 우리 그래머의 단위는 word입니다. 기본 단위가 그것이 결국 이제 문장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문장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단어의 그룹들, phrase, clause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can be arranged, 서로 정렬이 돼서 to form sentences, 결국은 이제 단어가 어떻게 문장이 되느냐, 이거를 규칙으로 기술한 것이 그래머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n a particular languag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particular language, 우리는 뭐 타겟 랭귀지가 영어가 되겠죠. 그죠? English languag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영어의 문법을 이제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죠? Grammar of English consists of all the rules. 모든 룰을 다 포함하고 있다. 즉, 단어가 문장이 되는 그런 그 규칙의 집합이라고 하는 모든 룰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근데 어떤 룰이냐? Govern the formation of English sentences. 그렇죠? 영어의 문장을 형성하는데 그런 형성의 형성을 지배하는 그런 모든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this is precisely what learners of English want to know. 그쵸? 그래서 이 언어 학습자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비 영어 교사로서 또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 교사로서 스쿨 그래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챕터 1과 챕터 2를 순서대로 먼저 그 1회차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의 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Units of Grammar. 항상 제가 이제 그 챕터가 시작할 때 임용 포인트라고 해서 별 5개로 이렇게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 챕터마다 그 중요성을 좀 여러분이 알고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임용 포인트는 2개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의 단위는 word죠. 그 다음에 이제 close sentence, 물론 phrase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word, close sentence 단위로 문법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ords는 부제로 parts of speech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품사, 우리말로 이제 그 품사란 뜻인데, 한자로도 이렇게 나눌 품자를 씁니다. 말들을, 여기서 말하는 말들이라는 것은 word를 얘기하는 거죠. 단어들을 나눠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팔품사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디터미나까지 하면은 구품사. 디터미나가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도 상당히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또 part of speech의 이제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품사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통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품사란 말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팔품사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품사라는 게 뭐냐? 캐테고리죠. 범주, 단어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similar grammatical properties, 그쵸? 유사한 문법적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단어들의 범주. 그래서 우리가 명사, 동사, 형용사, 그죠? adverb, 부사, pronoun,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interjection, 얘는 감탄사, 여기까지 해서 팔품사죠, 그죠? 그리고 가끔은 determiner. 근데 우리 그 스쿨 그래머에서는 determiner가 굉장히 중요한 grammatical category에 해당이 됩니다. part of speech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imilar behavior, 비슷한 그런 행위를 보여주더라, 이런 얘기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부분은 시멘틱스, 그 다음에 이제 프라그매틱스, 디스코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텍스죠. 신텍스, 문장 구조에서의 유사한 그러한 그 행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단어들의 그룹을 우리가 이제 part of speech, 품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similar role, 유사한 그러한 기능적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물론 within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sentence, 그 다음에 가끔은 morphology. 자, 우리 문법에서 그래머에서 왜 morphology가 필요할까? 신텍스는 그냥 소위 이제 word, phrase, clause, sentence 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면은 그 sentence structure적인 측면에서의 similar behavior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morphology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요거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동사하고 관련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시제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현재 시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요 모폴로지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문법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복수형이 되잖아요. 그죠? 또 형용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 부사 마찬가지로
이게 다 모폴로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몰피임의 그런 그 역할이니까 비교급, 최상급.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모폴로지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죠. 몰피임의 그러한 그 문법적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시제와 성과 수까지도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를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comparison을 포함하는 그런 문법적 측면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similar rule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여기 동사에는 또 ing 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이 있고, 또 과거 분사형이 있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모폴로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있죠. undergo inflection for similar properties.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s가 붙으면 시제가 현재고요. 물론 요럴 때도 현재고, 근데 요럴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요. 그죠? 이런 경우는 3인칭 단수를 제외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시제상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수 복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비교급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진행상을 나타내거나 완료상 또는 수동을 나타내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인플렉션을 이제 우리가 비슷한 프로퍼티를 갖는 인플렉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그래마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English Parts of Speech는 이렇게 한 9개의 그런 클래스, parts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단어를요, 크게 우리가 모폴로지에서도 이미 공부를 했지만 컨텐츠 워드하고 펑션 워드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컨텐츠 워드는 우리가 렉시컬 워드, 내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뒤로 먼저 넘겨보면은 펑션 워드는 그래머티컬 워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 크게 컨텐츠 워드하고 펑션 워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또는 이제 의문사를 포함하는 뭐 negatives, 또 부정어를 포함하는 그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의미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류들을 컨텐츠 워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help us form a picture in our head,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그런 부류들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They give us the contents, 그쵸? of our story, 이야기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tell our listener where to focus his or her attention, 어디에 청자가 집중을 해야 될지, 초점을 둬야 될지, 그게 바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의문사, 또 부정어, 이렇게 이제 그런 부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we want the listener to be able to quickly grasp the main content, 그죠? 중요한 의미, our story. 물론 스토리는 문장 단위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를 이해하도록 원한다. So we make the contents word easier to hear. 그래서 contents word들이 좀 더 쉽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요. By bringing attention to them with added stress. 그쵸? 우리 컨텐츠 워드는 메이저 센텐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펑션 워드는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받는 음절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그죠? longer. 그 다음에 소리도 더 볼륨도 커지고,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 피치라고 하는데 피치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longer, higher, louder 한 그러한 소리 특성을 바로 컨텐츠 워드에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쉽게 들리게 한다. 뭐 이런 측면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컨텐츠 워드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 또 스트레스하고도 연결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워드를 우리가 또 그 모폴로지에서는 뭐라 그랬죠? 오픈 클래스라 그랬죠. 그죠? 얘네들은 물론 뭐 부정어나 의문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새로운 부정어가 만들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주어 동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부류의 컨텐츠 워드는 오픈되어 있다.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펑션 워드는 클로스드 워드,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그 부류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명사를 볼까요? 명사는 1, 2번에 눈에 바로 띄죠. countable noun하고 그 다음에 uncountable noun. 그래서 이거는 가산명사, 보통 이거는 불가산명사. 가산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uncountable noun은 항상 단수형으로만 쓰이는 그런 명사 부류를 uncountable nou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플로지로 이렇게 그 인플렉션을 몰피임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수일 때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지만 복수일 때는 s나 es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죠. 그래야 그래마티컬 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사적인 측면에서 잠깐 또 보면은 noun이라고 하는 것은 subject나 object의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nouns can be a subject or object. 그죠?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죠. 물론 이제 동사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형용사의 수식을 받죠. 그리고 can take an article or determiner. 우리가 이제 article 하면은 이제 뭐 definite, indefinite, 정관사, 부정관사를 얘기하는 거고, 기타 나머지 그 형용사와는 의미적으로 좀 다른 그런 명사 앞에 오는 determiner. 그래서 보통 이제 determiner,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물론 이 형용사는 앞에 또 이렇게 어드벌브의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MP가 돼서 이 MP가 subject, 주어나 object, 목적어 자리에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둘 다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고, 형용사의 수식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얘네들은 다 수의적입니다. 명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통사론에서는 head라고 하는 겁니다. 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명사의 그러한 문장에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그 품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그 다음에 디터미너의 그런 디터미너를 취할 수 있다. 그 디터미너는 사실 이제 그 아티클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디터미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아리클하고 디터미너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명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요. 나중에 그 그래마티컬 카테고리에서 중요한 그런 품사들은 자세히 또 다루게 됩니다. 디터미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에 가만히 보니까 1번에 finite verb라는 게 있죠. 정형동사, 정형절에서의 정형동사. 그러면은 비정형절, verbals,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뭐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라든가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 다음에 뭐 원형 이런 거를 non-finite verb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verbal이라고 하는 거, 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finite verb하고 non-finite verb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ain verb, 이게 이제 그 주동사라고 하는 거죠. 문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동사가 이제 메인 벌브. 그래서 이렇게 메인 벌브하고 그 다음에 커퓰러 벌브. 커퓰러 벌브는 우리가 랭킹 벌브라 해서 비동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보어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동사, seem이라든가 appear 이런 동사들을 커퓰러 벌브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어하고 보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그 기능이 또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링킹 벌브라고 하는 그런 또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벌브 앞에, 그죠? 메인 벌브 앞에 나타나는 auxiliary 벌브.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나 문법적인 의미를 이제 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tense를 표현할 때 aspect, modality, 뭐 voice, 뭐 emphasis, 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auxiliary verb를 사용하게 되죠. 소위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verb는 one of the major grammatical groups, 그죠? 문법적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단어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다. 그리고 all sentence must contain one, 그쵸? 반드시 문장에는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동사, 그게 바로 이제 가장 문장에서 필요한 요소가 동사다. verbs refer to an action or state.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동사는 행위나 또는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동사의 부류에 대해서 나중에 뒤쪽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액션 verb하고 뭐 state verb로 이렇게 또는 액션은 뭐 다른 말로 dynamic verb하고 state verb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행위와 상태를 나타낸다. 자, 그 중에 이제 finite ver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inite verb는 inflected.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inflection. 그래서 우리가 sentence를 나중에 통사론에서 phrase, X바 스키마에서는 요거를 이제 IP 이론의 발전상 inflection이 해결된다 그래서 S도 sentence도 projection principle에 의하면 핵인 inflection이 투사돼서 phrase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IP.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TP가 됩니다. 인플렉션에 보면 인플렉션 안에는 텐스하고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요 텐스가 문장의 가장 중요한 이제 헤드가 된다는 거죠. 핵이 된다는 그래서 TP 우리가 Introduction to Language에서도 센텐스를 tense phrase로 봤었죠. 자, 그래서 여기 tense나 AGR을 나타내는 동사의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동사의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플렉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동사가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inflect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inite verb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동사죠. 그것이 person. 왜 그러냐면 주어하고 항상 이제 일치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3인칭 단수일 때면은 s나 es를 붙이죠, 그죠? 그래서 person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ense. 당연히 이제 동사에는 tense가 포함이 되겠죠. 현재, 과거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finite verb can form independent clause. 우리의 독립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finite clause는 하나의 simple sentence를 만들 수 있는 동사죠. 그래서 독립적인 clause. 이 독립적인 clause가 결국은 하나의 simple 단문이라고 하는 거죠. simple sentence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which can stand by their own. 그쵸? 스스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clause. 그러면 여기 finite verb는 independent clause지만 non-finite clause는 어떻게 돼? non-finite verb는 independent clause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nnot. 그럼 dependent clause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속절 또는 부사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만 또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이제 분사 형태를 또 나타나야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non-finite verb을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또는 이제 뭐 준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verbals. 우리가 to infinitive, gerund, participle을 얘기하는 거죠. participle은 present participle, 뭐 past participle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동명사가 되는 거. 저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표시하면 동명사로 저는 이제 항상 표시를 하고요. 마이너스 표시하면은 이거는 현재 분사고 EN으로 표시하면 이거는 과거 분사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verb form이다. That is not limited by a subject.
서브젝트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브젝트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는 시제가 현재일 때는 반드시 s나 es를 붙여줘야 돼요. 이런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AGR, 어그리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non-finite verb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more general, it is not fully inflected. 그래서 완전히 inflect 되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to 부정사인 경우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인 경우는 ing 폼을 갖습니다. 이건 항상 뭐 주어가 어떻든 간에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 자, 주어가 이제 의미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It's not fully inflected by categories that are marked inflectionally in language. 자, tense나 그 다음에 such tense, aspect, mood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number, gender, person 이런 거에 그러한 따라서 inflect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게 이제 단순형이 있고 이제 완료형이 있죠. 이건 이제 simple 한 경우고 좀 더 이제 완료형으로 쓰면 to, have 플러스 과거분사, 그쵸? 그러면 이제 완료형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완료형이 되면은 have 플러스 이렇게 동명사가 되겠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have 그 다음에 진행형 같은 경우는 been 플러스 뭐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이라든가 현재 그 다음에 여기도 과거분사 이렇게 이제 올 수는 있겠죠. 완료형이 있고 단순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fully 완전히 inflect 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 a result, non-finite verb cannot generally serve as the main verb. 그쵸? 메인 verb는 따로 존재해. 이 메인 verb는 결국은 finite verb가 메인 verb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independent clause, independent clause에서 메인 verb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It has a non-finite clause. 결국은 이제 non-finite clause를 이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요거죠. non-finite clause를 여기 있는 동사들이 요 동사들이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이끌고 동명사를 이끌고 현재분사를 이끌고 과거분사를 이끌고 요런 동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non-finite ver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finite verb하고 non-finite verb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스쿨그래마 교재를 편집하고 또 나름대로 제가 창의적인 측면을 또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통사론과 연계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만든 그런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고등학교 문법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포함해서 그 다음에 통사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통사론 공부할 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 용어들, 개념들을 여러분이 뭐 쉽다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양이 많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메인 verb는 most important verb다. in a sentence. without it 그것이 없다면 the sentence would not be complete.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동사를 우린 메인 verb인데, 자, 그럼 그 메인 verb가 결국은 finite verb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pular verb, 아까 잠깐 미리 말씀드렸지만 connect,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connect지,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subject to the complement. complement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주격보어나 목적격 보어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그래서 여기 주어를 연결시켜주는 보어,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보어.
그랬을 때 이게 연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링킹 벌브라고도 이야기한다. 예? 자, 그 다음에 auxiliary 벌브는 그냥 메인 벌브 외에 나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달스를 포함하는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auxiliary 벌브라고 하는 건데, 메인 벌브를 빼고 나머지 동사, 그걸 auxiliary 벌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ping 벌브라고도 하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verbs that as functional or grammatical meaning을 덧붙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그런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tense, aspect, modality. 의미적으로는 이게 이제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서 거기에 will이라든가 can, may, must 같은 경우는 modals라고도 하죠, 그죠? modal verb 또는 modals. 그 다음에 voice.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tense 같은 경우는 be, going, to, be, to 이런 것들은 미래형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물론 이제 현재형이나 과거형 같은 경우는 인플렉션은 표현이 되지만, 그죠? 그렇지 않고 be going to라든가 be to 이런 것이 auxiliary verb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메인 벌브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aspect는 뭐죠? 우리 진행상과 완료상이에요. 그래서 진행상일 때는 be 플러스 메인 벌브에 ing를 붙인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인플렉션 나타나고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auxiliary verb가 되는 거죠. 커필러 벌브가 아니죠. 이럴 때는. 커필러 벌브는 우리가 소위 뭐뭐이다 정도 이렇게 이제 또는 뭐뭐이 있다. 뭐 이다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고, 요거는 이제 뭐 존재동사로 그냥 intransitive verb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요럴 때 비동사, 이것이 바로 auxiliary verb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odality를 나타내는 것은 will, 의지를 나타낸다든가, 그죠? can, 뭐 능력을 나타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조동사고, 자, voice는 뭘까요? be 플러스 과거 분사. 수동을 의미하죠? 패시브 보이스. 그럴 때 요 be, 요게 바로 auxiliary verb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emphasis, 강조를 나타낼 때 d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럴 때 요 두 동사가 바로 뭐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일반 본동사 앞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I love you, I do love you, 뭐 I did love you 이런 식으로 하면 요게 emphasis, 강조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본동사 외에 함께 쓰인 동사를 우리는 조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tense, aspect, modality, voice, emphasis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요것만 읽어서는 여러분이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좀 처음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쓱 읽으면 auxiliary verb 조동사?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의미 하나하나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표시를 해놓고 제 설명을 통해서 또 이해를 하지만 더 혹시라도 이제 빠지거나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뒤쪽에 가서 또 자세히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usually accompany main verb, 그쵸? 메인 벌브와 동반한다. 메인 벌브가 있어야 반드시 조동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만 쓰이는 그런 문장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메인 벌브를 근데 여기 usually라는 건 뭐냐면 뭐 조동사가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메인 벌브와 동반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명사 동사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컨텐츠 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품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 보겠습니다. Adjective modifiers noun, 그쵸? 아까 형용사 플러스 명사, 물론 이 앞에 디터미나도 올 수 있고 얘네들은 수의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명사 구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형용사를 명사를 수식한다. It describes the quality,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quality나 뭐 state나 action을 이제 describe 기술하게 되고요. 뭐 그러한,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한
또는 기본형이 뭐뭐 하다, 물론 동사도 하다 하지만 아름답다, 뭐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다로 끝나는 경우도 이제 형용사에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보면은. 자, 그래서 항상 형용사는 그 명사, 대상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X can come before nouns. 아주 간단한 겁니다. 명사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 그죠? 물론 명사 뒤에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adjectives can come after verb. 동사 뒤에 나타난다. 주어, 동사, 이렇게 보어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they can be modified by adverbs. 그쵸? 형용사는 부사에 또 수식을 받죠? 그 다음에 they can be used as complements to a noun.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명사의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죠. 주어, 동사, 보어. 이 자리에 그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우리가 문형의 5형식에서 2형식과 5형식의 보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의 이 보어는 명사, subject의 명사, object의 명사를 modify하는 그런 형용사로서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알고 있는 그런 문법적인 지식들을 여기 스쿨그래머에서 통사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스쿨그래머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쉬운 분들도 있고 또 제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분들도 있고 제가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그런 스님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뒤쪽에 가면서 이제 그 채워질 거고 또 통사론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이 충분히 또 이해할 기회가 생길 거고 뭐 또 본인이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채워 넣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가 내용적으로 많지 않고 또 그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나씩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다 이해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통사론을 공부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쿨 그래머는 뭐 티처스 그래머라고 하는 방대한 양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것도 어렵지 않게 되어 있고 뭐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할 수 있으면 패시지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디렉션에 따라서 답을 이제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좀 더워서 제가 좀 땀이 나네요. 자, adverb까지 일단 좀 시간이 7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adverb 부사인데요. 부사는 modify a verb, 그쵸? 일반적으로 동사를 수식한다. 우리 부사는 중고등학법으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죠. modify a verb, adjective.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determiner를 수식한다. 이거는 나중에 통사론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lose, 절을 수식한다. 그 다음에 preposition, 전치사를 수식한다. 전치사 앞에 이게 부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or sentenc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사하면은 그죠? 동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그 동사 부사가 있고 그다음에 문장을 수식하는 이제 문장 부사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형용사라든가 그 다음에 determine라든가 clause라든가 preposition 웬만한 다른 부류들을 다 뭐 할 수 있다? 수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adverb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부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adverbs typically express manner, place, time, frequency, 뭐 degree, 뭐 level of certainty 등등등. 그래서 학자들이 뭐 students grammar도 그렇고 teachers grammar도 그렇고 부사의 분류를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일단 나눕니다. 뭐 그 정도 여러분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부류로 클래스로 나눌 때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 매치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랬다면 how 이것도 우리가 의문 부사라고 하는 거죠. In what way, 뭐 when,
where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그 부류들을 adverb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this function is called adverbial function. 그래서 부사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물론 부사가 싱글 워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멀티 워드 익스프레션스라고 해서 멀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때는 뭐 adverbial phrase, adverbial clause. 그래서 우리가 부사구라고 하는 거죠. 부사구, 전치사구는 이제 형용사구, 부사구라고도 해서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adverbial clause, 소위 말하면 부사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절이 있고 종속절일 때 그 종속절을 우리가 또 부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종속절에는 타동사의 그 목적절에 해당하는 그런 명사절도 또 있고, 관계절처럼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그런 adverbial clause, 부사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nterrogatives, 의문사. 중고등학교 법으로 얘기하면은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그러니까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의문사도 있고, 형용사, 명사 앞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사실 그게 형용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스쿨 그래마적인 측면에서, 신텍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디터미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명사 앞에 와서 이제 중고등학교 법에서는 which라든가 what이 뒤에 명사를 달고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의문 형용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when이라든가 where라든가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의문 부사다.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경우를 interrogativ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question word라고도 하고 WH wor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들이 의문사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또한 relative pronoun으로 이제 사용이 되죠. who, whose, whom, 그죠? 사람,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죠? relative pronoun, which, that 이렇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relative pronoun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relative adverb, 장소라든가 when, 시간은 when, 뭐 장소 where, 그 다음에 뭐 이유 why, 방법 how, 이러한 그 관계부사들이 또 있죠. 그래서 relative pronoun이나 relative adverb으로도 의문사가 쓰인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negatives, 부정어. 이 부정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we want to say that something is not true or is not case.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이 아닌 경우를 나타낼 때,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타낼 때 이제 부정어를 쓰게 된다. 또는 이거를 우리는 뭐 negative words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는 negative phrase, negative clause, negative sentence 이렇게 확장해서 negative의 그런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negation, 부정하기 이런 얘기죠. can happen 이런 number of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when you use negative words such as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도 의미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컨텐츠 워드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 금방 봤던 인터로거티브 같은 경우 의문사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컨텐츠, 메인 컨텐츠를 구성하는 그런 부류들이 돼서 우리 컨텐츠 워드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인터젝션스, 감탄사. 여기 보니까 어터런스인데 on its own, 스스로 하나의 발화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그러한 그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이제 발화문으로서, 하나의 문장으로서 감정을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거겠죠. spontaneous feeling or reaction. 그래서 the category is quite heterogeneous.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캐테고리는 grammatical category, grammatical class, part of speech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들은 물론 이제 여기 네거티브 같은 경우도 그것이 대명사 또는 뭐 디터미나로서 또는 부사로서 그런 약간 서로 다른 품사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죠. 물론 뭐 애드버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지만, 감탄사 같은 경우는 헤트로지니어스라고 하는 것은 그 핏줄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 다양한 그런 품사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include such thing as exclamation.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렇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urse, 뭐 greetings, 그 다음에 response particles, 또는 hesitation markers. 이건 조금 교수법에서 이런 그 담화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우리가 머뭇거릴 때 쓰는 그런 감탄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hesitation marker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등등. 자, 여기까지 해서 컨텐츠 워드를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